이 악마 같은 자식아! 저는 곧바로 민호에게 달려가서 청첩장 박스를 그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박은수! 미쳤어!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청첩장을 털어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자 후회되는 날이었어요. 인생에서 이 날을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놈을 우리 집에 들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부모님께 정민호를 소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회사 책상에 앉아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됐죠. 은수야, 오늘 뭔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동료 지영이가 웃으며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 진짜 긴장돼 죽겠어. 은수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민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민호가 우리 집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우리 집을 30년 동안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고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요? 한강시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마지막 손님과 계산을 하고 계셨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보셨어요.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털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죠. 은수야. 오늘 일찍 왔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오늘 그 남자친구 온다고 했지? 네. 7시에 오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럼 얼른 준비해야겠네. 여보, 얼른 손 씻고 나와요. 아버지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이었죠. 저 때문에 일찍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은수야,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남자가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있니? 우리가 이렇게 생선 장사하는 걸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셨으면서도 자신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민호의 집안과 우리 집의 차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저녁 7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가게 앞으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에서 내린 민호가 정중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신 저녁상이 놓여 있었죠. 3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변변치 못한 음식인데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셨지만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보더니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은수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부모님과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은수한테 들었는데 대기업에 다니신다면서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아직은 신입사원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은수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딸이 뭘 가르쳐 줬다고.
아버지가 쑥스러워하시며 웃으셨어요. 민호는 정말 완벽했어요. 부모님의 모든 질문에 정중하고 성실하게 대답했고, 어머니가 권해주시는 음식도 남기지 않고 드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머님,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떡해.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민호가 정말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제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은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제 귀에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는 진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민호와의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민호가 우리 가게에 직접 찾아온 거예요.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왜 갑자기 시장까지 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은수야, 오늘 일찍 끝나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 그리고 민호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일손이 부족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뭐, 정말? 제가 놀라서 되물었을 때 어머니가 뒤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민호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지난번 첫 만남 이후로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들렀습니다. 그런데 정장 입고 왜 여기까지? 더러워질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하셨지만 민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올게요. 정말로 민호는 집에 다녀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옆에서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머, 정말 잘하네.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놀림이 좋지? 어머니가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호가 정말 성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저녁 반찬을 사러 오는 분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민호가 능숙하게 고등어를 골라서 포장해드리는 모습을 보던 손님이 물어봤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아, 네. 딸 남자친구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시자 손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정말 괜찮은 청년이네요.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은수가 복이 있나 봐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나왔어요. 평생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호는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계산도 정확하게 했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야,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네. 장인어른이 좋겠어. 손님이 웃으며 나가시자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민호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경험 처음이라 재미있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아버지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하루 종일 민호와 함께 가게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민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더욱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죠. 은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민호가 생선 포장지를 들고 물어보자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묶으면 돼. 아,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네. 민호가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귀여웠어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민호가 더욱 사랑스러워졌거든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탓인지 모두 조금 지쳐 보였죠. 민호야, 정말 고생했어.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어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민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내일도 올 거야? 아버지가 농담처럼 물어보시자 민호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네. 시간 되면 자주 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수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정말. 힘들지 않았어? 전혀. 오히려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정말 자주 우리 가게에 왔어요. 퇴근 후에 주말에도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죠. 어머, 민호 또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민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두들 민호를 정말 좋아했죠. 은수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런 사위둔 부모님이 부럽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호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가게 일도 능숙해졌고 동네 분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죠. 민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민호와 만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가게에 나타난 거예요. 은수야, 부모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어. 뭔데? 또 뭘 가져온 거야?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민호는 그냥 신비롭게 웃기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호야. 오늘은 또 뭘 들고 왔니? 어머니가 민호의 손에 든 봉투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평소에도 민호는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거든요. 과일이나 떡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민호가 봉투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가 우리를 가게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서 있던 새하얀 벤츠를 가리켰죠. 이게 설마.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너무 놀라셨던 거죠. 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민호의 말에 아버지가 황급히 손을 저으셨어요. 안 돼. 안 돼.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받아? 아버님, 제 마음이에요.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시면서 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당황해 하셨어요. 평생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민호야,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가 뭘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동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어머님, 은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부모님께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한번 타보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생선 비린내가 밴 손으로 새 차의 핸들을 잡으시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차라는 거니? 네, 아버님. 아버님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갔어요. 민호야, 정말 고맙긴 한데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 아버님,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그래? 가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받았으니까요. 민호의 말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은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저녁, 민호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셨어요. 여보, 천천히 가요. 이런 좋은 차 긁으면 어떡해.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좋네. 이런 차를 타게 될 줄이야. 새 차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모님도 신이 나셔서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계셨죠. 민호야, 정말 고맙다. 평생 이런 차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버님,
이제부터 편하게 다니세요. 시장 왔다 갔다 할 때도 편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기름값이 걱정되네. 아버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호의 배려에 부모님은 정말 감동하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어머, 생선가게 사장님 벤츠 타더라. 정말. 그 힘들게 사시던 분들이? 응. 딸 남자친구가 사줬대.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네.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셨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은수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복이 들어온 것 같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민호야, 정말 괜찮아. 부모님께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은수야,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끔씩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민호야, 혹시 집에서 뭐라고 안 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집. 아니야, 괜찮아. 정말? 응. 우리 부모님도 은수 부모님 이야기 많이 하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민호의 말에 제가 기뻤어요. 정말. 그럼 언제 인사드리러 갈까? 응. 조금 더 기다려. 아직은 좀 그래. 왜? 무슨 이유가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민호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죠. 민호를 믿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죠?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은수야, 그 친구 마음이니까. 그런데 너무 미안하긴 하다. 왜요? 우리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걸 받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해줘야 할 텐데. 부모님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민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새 차 열쇠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동안 꿈꾸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날 중,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민호와의 기념일이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아니,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민호가 예약해준 호텔 스위트룸이라니,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넓은 거실,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민호가 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나 봐요. 민호의 얼굴에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가고 있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워? 다른 곳으로. 아니야. 제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비싼 곳까지 와서 기념일을 보낸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제 가슴이 또 뛰기 시작해요. 민호야, 이런 비싼 곳까지 예약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기념일인데 당연하지. 민호가 제 손을 정말 꼭 잡으며 말하고 있어요. 은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심장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진심 어린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제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물밀듯 차올라와요.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호가 샴페인을 따라주는데 기포가 톡톡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평생 이런 비싼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하니까요. 은수야, 정말 예쁘다. 민호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속삭이고 있어요. 샴페인 때문인지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네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 가슴이 막 뛰어요. 민호야. 응? 나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야. 은수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민호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은수야,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다녀와. 민호가 일어서면서 침대 위에 핸드폰을 놓고 가고 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야경을 바라봐요. 한강이 정말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제 마음속에서 달콤한 기대감이 피어올라와요. 민호와 함께하는 미래를, 민호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이야기를 그려보니까 정말 설레어요. 그런데 삐리링 뭔가 소리가 들려와요. 민호 핸드폰에서 연달아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어요. 뭐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나?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민호의 사생활을, 민호의 개인적인 연락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주 울려서 신경이 쓰여요. 삐리링. 제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급한 일인가? 회사에서 연락하는 건가? 아니면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제 마음에 걱정이 스며들고 있어요. 만약 정말 급한 일이라면 민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핸드폰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학 동기들 단톡방이에요. 그것도 메시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보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와요. 제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집어들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크크크크 민호야, 오늘 그 생선 비린내 나는 집구석 딸이랑 호텔 간다며? 생선 비린내 나는 집구석이라고요? 제 눈이 화면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크크크 어떻게 참고 사귀고 있어? 참고 사귀고 있다고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장모 꼴이 완전 시장 아줌마던데 크크크. 장모, 우리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어머니를 시장 아줌마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더 스크롤을 내려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벤츠도 크크크 침수차 중고로 떼온 거잖아. 그것도 모를걸. 침수차라고요? 중고라고요? 그럼 부모님께 드린다던 그 선물이. 아, 진짜 웃겨 죽겠네. 크크크 효자 코스프레 오지네. 효자 코스프레라고요? 민호야,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크크크. 연기라고 하셨나요? 제 온몸이 얼어붙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방이 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재미로 사귄다고요?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숨이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 나는 그냥 장난감이었구나. 심심풀이였구나.
민호가, 제가 사랑하는 민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부모님은 얼마나 민호를 좋아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어요. 민호가 부모님께 깍듯이 인사하던 모습,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던 모습,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야? 우리 가족을 비웃으면서? 벤츠를 선물하며 효도한다던 그 말들,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해 하셨는데, 침수차였다고, 중고였다고.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바보가 되신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 같은 애를 진짜로 좋아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았지?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민호가, 그 거짓말쟁이가 곧 나올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토가 나올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잡았어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망가야 해.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 문손잡이를 돌리는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조용히 나가야 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내 사랑이, 내 믿음이 이렇게 헛된 거였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와야 하는데. 그동안 친구들과 나를 비웃으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선 비린내 난다고, 시장 아줌마 같다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1층 버튼을 연달아 누르고 있어요. 제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어떻게 말씀드리지?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엘리베이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흐느끼고 있어요.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때 위에서는 민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은수야, 미안. 좀 오래 걸렸나? 여전히 그 달콤한 목소리로, 그 가짜 목소리로 말하면서요.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사랑과 제 믿음과 함께요. 그 일이 있던 다음날 저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파묻혀서 온몸을 이불로 둘둘 감싸고 있는데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그 이름을 보니까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웃고 있을까? 호텔에서 도망간 얘기하면서 제 손이 주먹으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이틀째가 되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미칠 것 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롱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메고 택시를 불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효자 사위 코스프레,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 모든 것을 마음에 눌러안고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민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왜 여기에? 민호가 당황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저는 곧바로 민호에게 달려가서 청첩장 박스를 그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청첩장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정민호, 박은수야, 미쳤어. 민호가 소리를 지르면서 청첩장들을 털어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집구석이라고? 장모가 시장 아줌마 같다고? 이제 다 뱉어버리자. 속에 담아뒀던 모든 말들을. 침수차 중고로 떼와서 우리 부모님 속인 거 재미있었어.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얼마나 웃겼어?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그만해. 여기서 왜 이래? 왜? 창피해. 내 진짜 얼굴 들켜서.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우리 가족 비웃으면서 얼마나 즐거웠어. 연기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내가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알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서는 토 나올 뻔했다고 웃고 있었지. 언제까지 연기할 거냐고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했어? 상사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대리가 이런 사람이었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재미로 사귀는 거라고 했지.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한테는 그냥 심심풀이였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벤츠 선물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아? 그런데 그게 침수차였다고? 민호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더러워. 은수야, 제발. 제발. 지금 와서 제발이라고 해? 우리 가족 우롱한 건 언제고? 제 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호의 완벽한 가면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프린터 소리도 모두 멈춰버린 채 정적만이 흘렸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귀에서 아픈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야, 박은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이는구나. 미쳤다고.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미친 짓 아니야? 사무실 안에 20여 명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 마시던 컵을 책상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닥쳐.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부장님이 놀라서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 대리,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단톡방 몰래 봤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가 깜짝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톡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맞아. 너희 집 정말 냄새났어. 생선 비린내로 토 나올 뻔했다고.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고개를 저으며 실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제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벤츠. 그거 중고 침수차 맞아.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너희 부모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거래처 과장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완전한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 민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갑던지 사무실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효자 연기. 그거 정말 힘들었어. 매번 연기하느라 지겨웠다고. 특히 생선 비린내, 나는 너네 엄마 앞에서 착한 척 할 때. 제 옆에 서 있던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방울이 바닥의 흰 청첩장 위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람. 나는 처음부터 솔직했어. 너희가 바보였을 뿐이지.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동안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민호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민호가 비웃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착해. 반반한 얼굴 봐줄만 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살짝 거들어준 것뿐이야. 착각은 네가 한 것 같은데. 부장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소리쳤습니다. 정대리,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이 여자야. 호텔에서 내 폰 몰래 보고 도망간 주제에 민호가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고 책상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혔습니다. 재미로 만났다고 뭐. 맞아. 재미로 만났어. 심심해서. 그게 뭐 어때서? 사무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민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 대리, 당장 나가. 부장님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왜? 진실 말했는데? 민호가 바닥에 흩어진 청첩장 조각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 순진하구나. 나 같은 남자가 너 같은 애를 진짜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완전히 질려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부장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호의 진짜 모습이, 그의 악랄함이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벌인 그 사건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부터였습니다. 그날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마다 민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민호 대리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약혼자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치는 동료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지 않거나 급하게 다른 곳을 보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렸구나. 민호의 책상 주변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이 자주 찾아와서 농담도 하고 업무 상담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온라인 메신저에서도 민호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각종 대화방에서 하나둘씩 내보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팀 구성에서도 민호는 제외되었습니다. 정 대리는 일단 개인 업무만 처리하시죠. 팀장이 애매하게 말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팀워크가 필요한 일에는 참여시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타격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거래업체에서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부장님이 민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정 대리,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상황을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의 일이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기업 직장인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민호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쓰레기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연기력 무엇? 소름 돋는다. 이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함. 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민호의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 센세이셔널해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대학 동기들에게서 왔습니다. 그 유명한 단톡방에서 민호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야, 민호 진짜 미친 거 아냐? 뉴스 봤냐? 우리 단톡방 내용까지 다 터진 것 같은데 이거 우리까지 연루되는 거 아냐? 진짜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평소에 민호와 함께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을 긋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민호가 진짜로 저렇게 할 줄은 몰랐어.
너무 심했네. 부모님한테까지 그러면. 하나둘씩 단톡방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민호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요즘 분위기가 당분간 만나지 말자. 우리도 이미지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안 좋게 보일까봐.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자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민호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상이 털리면서 온갖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대기업 다니고 있었네. 퇴출시켜야 함. 부모님한테 사과해라. 결국 민호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탈퇴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해서요.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사회적 평판,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살구까지. 민호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민호의 모든 것이 무너진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은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제 앞에 따뜻한 국물을 놓아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응? 제가 잘한 거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앉으셨습니다. 은수야, 내 마음이 편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하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당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직장을 잃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온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는 부모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뭔지 모를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며칠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시던 모습, 벤츠를 선물 받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단톡방을 보았을 때의 절망감. 모든 감정들이 진짜였는데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까요? 은수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럼 민호도 그냥 실수였던 건가요? 글쎄다. 그건 민호 마음속에만 있는 일이겠지. 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수야,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아니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봄이 와서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값은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숨기려 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건가? 민호는 완벽한 남자친구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숨기려 했던 조롱과 비웃음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숨기려 했고 제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부모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민호는 완벽한 연기로 저희를 속였지만 결국 그의 진심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복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여줄 모습은 연기가 아닌 진심이 될 거예요. 칭찬은 연출할 수 있어도 비하와 조롱은 습관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진짜 값은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숨기려 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